오늘은 본격적으로 아베의 탐구 생활 첫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 제목은 아베 도련님은 어떻게 우파의 아이콘이 되었나. 이 제목은 여기 아베 3대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부제에 도련님은 어떻게 우파의 아이콘이 되었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제에서 따온 겁니다. 네. 이 책을 쓴 아오키 오사무 작가는 교도통신 서울특파원 출신인데요. 아베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베를 싫어한다고 해서 잘못된 얘기나 이런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팩트에 충실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책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본 특유의 세습 정치, 그 다음에 극우 정치인들이 바로 오늘날의 아베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런 내용에 이르기까지 차분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베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롤 모델이 누구냐 하면은 요시다 쇼인을 꼽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기시 노부스케인데요.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의 친외할아버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아베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요시다 쇼인이라고 있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시다 쇼인.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일본 근대화를 이끈 선각자라고 평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른바 이제 근대화가 됐죠. 일본 역대 내각 총리 대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슈벌, 조수번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사스마벌. 이 두 파벌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총리를 번갈아 가면서 해왔습니다. 그만큼 일본 정치의 막후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본 기사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요시다 쇼이는 사스마번과 함께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바로 조슈번을 대표하는 일본의 선각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대화의 선각자죠. 이른바 타라 입구, 아시아를 탈피해 구라파로 들어간다는 이 타라 입구, 그 다음에 대동아 공영, 이런 것들을 바로 주창하고 그 제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바로 정한론을 주장했고 군국주의의 침략자라고 볼 수 있죠. 쇼인을 본격적으로 해부를 해보면요, 이 에도의 여행자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사진들인데요. 여기가 바로 요시다 쇼인이 옛 집과 생각하고요. 이게 바로 그 강의실이었던 것 같네요. 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쇼인은 자신의 숙부가 세운 사설학당인 쇼카션주쿠에서 공부를 해서 11살 때 번주에게 병약을 강의할 만큼 굉장한 천재였다고 합니다. 이 한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소나무 아래 학당이죠. 여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당시 일본이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일본을 무력으로 개항을 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장면들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해외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당시 후원자가 있어서 유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밀항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두 번 다 실패를 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한 달 평균 50권씩 6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때 감옥 24살 때인데요. 감옥 안에서 맹자를 강의하고 자신의 밀항 동기와 사상적 배경을 담은 유수록이라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바로 여기 유수록에 있는 표현을 하나 인용을 해봤는데요. 일본은 무력 준비를 서둘러 군함과 포대를 갖추고 즉시 홋카이도를 개척해 제우를 봉건하여 캄차카와 오호츠크를 빼앗고 오키나와와 조선을 징벌해 북으로는 만주를 점령하고 남으로는 타이완과 필리핀 루손 일대의 섬들을 노획해서 옛날의 영화를 되찾기 위한 진취적인 기세를 드러내야 한다.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조선과 만주 그리고 중국의 영토를 점령하여 강국 즉 유럽과의 교역에서 이른 것은 약자에 대한 착취로 메우는 것이 상책이다. 전형적인 부국 강변농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 사람이 일본인들이 꼽는 근대 최고의 그 사상가이자 그가 말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물론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런 국가 전략이
통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하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이 바로 이 쇼인의 주장에 열광을 했고 이 책은 나중에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배경이 된 정한론과 대동아 공영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아베에게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쇼인은 추록 후에 영진의 유폐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영진회에 바로 자기가 다녔고 그 다음에 숙부가 세웠던 바로 쇼카 손주쿠 글방의 이름을 이어받아서 거기서 사설 학숙을 열게 됩니다. 당시 쇼인은 일본은 그때만 해도 봉건제였죠. 그래서 다이묘 즉 지방 영주와 사무라이 중심의 봉건 사회였는데 그는 파격적으로 출신 배경을 따지지 않고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무려 한 90명의 그 제자를 길러내는데요. 그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록에는 바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몸은 비록 무사시의 벌판에 쓰러지더라도 야마토 다마시는 꼭 세상에 남겨두리라. 그의 유언은 어찌 보면은 후세에 의해서 실행됐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98대 일본 내각 총리인 아베가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의실이 있었죠. 이 강의실에 가면은 쇼인 밑에서 배웠던 그 제자들이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쇼인의 12제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12제자는 일본의 봉건제를 처부수고 천황제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세력들인데요. 그 사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쇼인의 제자들은 정한론, 대동아 공영론을 전수받은 추종자들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제1대, 5대, 7대, 10대 총리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야마가타 아리토모 제3대 9대 총리였죠. 그 다음에 한일합방 당시 총리였던 가스라 타로, 이 사람은 전우를 통틀어서 현재까지는 최장수 총리입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이 이제 한일 합방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 바로 쇼인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이 소나무 아래 글방 입구에 메이지 유신을 상징하는 메이지 유신 태동지라는 글씨가 새겨진 큰 바위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메이지 유신 태동지라는 이 글씨를 쓴 사람이 사또 총리가 쓴 글자입니다. 네, 이 사또 총리가 바로 아베의 친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아베의 가문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바로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베가 실제로 처음 1차 아베 내각 당시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쇼인 선생은 3년간 교육으로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다. 이러면서 자신이 쇼인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베의 피에는 바로 극우와 전범의 DNA가 흐르고 있다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죠.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 그러면은 기시 노부스케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 괴뢰정부인 만주국에서 고위 관료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죠.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전쟁 물자를 관장하는 군수차관과 상봉장관을 지냈습니다. 당연히 패전 후에 체포가 됐습니다. 고향인 야마구치시에서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가 돼서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탄 전야에 석방이 됩니다. 당시 48년이면은 그 냉전이 한창 시작될 때였죠. 냉전 시기에 일본을 공산주의를 막는 어떤 방파제 역할을 세계 전략 차원에서 미국이 무상을 하면서 2차 대전 당시에 많은 엘리트 전범들을 사면해주는 그런 조치를 하면서 공직에 나가시지 않는다는 그런 제한 조건으로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2년에 공직 진출 제한이 풀리자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55년 11월 자민당을 창단해 간사장이 됨으로써 이른바 자민당 55년 체제를 바로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기시는 직접 내각 총리 대신을 맡게 되는데 총리 시절에 줄기차게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베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기시가 주장했던 것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이한 것은 아베의 친할아버지인 아베 간, 이 양반은 기시와는 정반대 성향의 인물입니다.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군국주의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죠. 37년에 중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42년 찬선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도조 히데키 내각이 전쟁에 비협조적인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했던 바로 이 선거였는데 여기에서도 도조 내각의 군국주의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46년 일본이 패망한 후 1년 뒤죠. 심장마비로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베의 아버지였던 아베 신타로가 대학생이었을 때죠. 그래서 아베는 할아버지를 못 보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아베가 바로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것이죠. 아베 신타로 외무상을 지냈죠. 이 아베 신타로는 기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베를 1954년에 낳았습니다마는 장인이 총리가 되자 총리 비서관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일본의 전형적인 세습 정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58년에 총선거에서 자민당 후보로 출마해서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아베가 다닌 학교가 세이케이라는 그 학원을 다녔는데요. 소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 대학교까지 이 세이카이 학원을 다녔습니다. 특이하죠, 이런 경우는. 근데 세이카이 학원을 권유한 게 바로 또 아베의 외할아버지였던 기시였다고 합니다. 그 세이카이 법대의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그 남캘리포니아 대학에 잠시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일본의 고베 철강에 입사해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의 장인이 그랬던 것처럼 너 오늘부터 내 밑에서 일해라 라는 말을 듣고 바로 아베 신조 외무상의 비서관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베 역시 세습 정치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그 세습 정치 그 현황을 잠깐 좀 보겠는데요. 이 아오미 오사무 기자는 공개적으로 나는 아베 총리가 싫다라고 선언한 언론인 출신의 다큐 작가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 회의 정치라는 책도 바로 이 오사무 기자가 썼습니다. 이게 아베 3대 그 책에 나와 있는 아베의 가문의 족보입니다. 족보. 여기 보시면 아베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아베 신타로라고 있죠. 그 다음에 요코 아베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 위에 아베 간이 있습니다. 역시 중의원을 지냈죠. 그 위에를 또 다시 거봤습니다. 아베 신타로 같은 이름이죠. 그렇지만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요코의 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죠.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또 얘기했죠. 기시 노부스케 동생입니다. 사또도 총리를 했죠. 그보다 앞서 바로 이 55년 체제 핵심 인물이자 전후 일본의 질서를 만들었던 바로 요시다 시게루 총리인데요. 밑으로 쭉 가보면은 아소 다로가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핵심이죠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망원 제조기로 알려져 있죠. 망원 제조기. 바로 아소 다로 역시 요시다의 외조부가 되는 거죠. 이처럼 일본은 그 세습 정치가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아베 3대를 쓴 오사무 기자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일본에서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중 어느 한쪽 또는 삼촌 이내의 친척 가운데 국회의원이 있고 그가 당선됐던 선거구를 통해 입후보한 후보자를 세습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번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무려 112명이 세습 당선자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이 비율은 전체 중의원 당선자 가운데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개를 보면은 고이즈미 주니치로 다음이 1차 고이즈미 내각이었죠. 그 다음에 아베, 그 다음에 후쿠다 야스오, 그 다음에 아소 다로,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 정권, 연립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2차 아베 내각이 구성된 거죠. 현재는 이제 4차 내각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아베까지 해서 무려 그 4명의 자민당 총리가 나왔는데 바로 그 4명이 다 세습 정치인이라는 거죠. 일본에서는 세습 정치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오키 기자는 아베 3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전후 70년이 지난 일본 정계는 세습 의원들이 좌지우지하는 특수하고 기묘한 세계로 변모했다. 그런데 아오키 기자는 이 아베 3대라는 책을 쓰면서 그 3대를 두루 아는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베 신조와 어릴 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그다음에 뭐 대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까지 다 인터뷰를 했죠. 그런데 하나같이 아베 신조는 매우 평범하고 어떤 특별한 점도 없는 좋은 집 아이, 즉 평범한 도련님이었다는 거죠.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텅 빈 깡통 같은 인물이었는데요. 그런 인물이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주변에 있던 우익 성향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익의 괴물로 변했다는 것이 바로 아베 3대를 쓴 아오키 기자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출범한 4차 아베 내각 이 20명의 그 내각 대신들의 면면을 보면은 바로 아베 총리부터가 일본 최대 우익단체인 일본회의 산하의 국회의원 간담회의 특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베 총리는 또한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약칭 다함께에도 속해 있습니다. 최근 그 일본회의라는 그 단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회의는 1997년 5월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우파 단체인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통합하면서 결성된 조직입니다. 일본회의는 현재 천황제를 고수하고 미국에 의해서 강요된 평화헌법 개정, 그 다음에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외국인 지방 참정권 반대, 사과외교 중단, 대공황 전쟁 긍정론, 자학적인 역사 교육 및 지나친 권리 편중 교육 시정 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우익 단체입니다. 현재 일본 회의에는 아베 총리와 함께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 등 15명, 그 다음에 또 다른 우익단체인 신도정치연맹과 다함께에는 일본 집권자민당과 연립한 공명당의 이시 게이치 국토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19명이 모두 속해 있습니다. 결국 아베의 원점은 세습정치와 구구정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세습정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흔히 우리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또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베는 어떻게 극우 정치인들과 친구가 되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